15강 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7가지 습관. 두 번째, 혈관 건강을 위한 공복 즐기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을 만드는 습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미리 보물이 적혀있는 쪽지를 곳곳에 숨겨 놓습니다. 바위 틈, 나뭇잎 속, 나뭇가지 위 이렇게 숨겨 놓으면 학생들은 뛰어가서 보물이 적혀있는 쪽지를 열심히 찾습니다. 보물은 이미 숨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의성이라는 보물은 이미 내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잠재력은 다르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 예술, 운동, 과학 등 특정한 분야의 천재성을 나타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영재가 아닐까요? 우리의 뇌는 개발할수록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영재들도 하루아침에 그 실력이 다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훈련하고 연습하고 좋은 습관들을 반복하며 점점 더 실력과 창의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영재였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더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시죠? 개미는 추운 겨울을 준비하며 여름부터 부지런히 일하며 음식을 모으지만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며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코앞만 바라보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분주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10년 후 또는 20년 후가 더 중요합니까? 매니지먼트라는 책의 저자인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경영이다. 10분 뒤와 10년 후를 동시에 생각하라.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지금 최선을 다하되 균형 있게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작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체 구조를 알고 내 안의 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요약해서 우리 신체에 대한 상식 15가지를 간단하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피가 몸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는 46초가 걸립니다. 2. 혀에 침이 묻어 있지 않으면 맛을 알 수 없고 코에 물기가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3.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뇌가 사용하는 산소와 영양분의 양은 전체 사용량의 20%입니다. 뇌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20%를 소모하고 전체 피의 15%를 사용합니다. 4. 혈액이 맑아야 몸 전체에 잘 순환되며 뇌에 맑은 포도당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고 4주마다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뀝니다. 우리는 이 천연의 완전 방수의 가죽 옷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입는 것이 됩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벗어버리는 피부의 무게는 48kg 정도로 1000번 정도를 새로 갈아입습니다. 6. 아이들은 깨어있을 때보다 잘 때 더 많이 자랍니다. 잠잘 때 세포가 더 왕성하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7. 남자는 모든 것의 무게가 여자보다 많이 나가지만 단 하나 예외가 있는데 여자가 지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자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8. 신장병 환자, 만성 신염 환자는 3일 금식 또는 7일 금식을 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금식을 하거나 디톡스를 실시하면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식과 디톡스 요법을 통하여 혈액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면 지방, 염증, 콜레스테롤 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금식으로 남아있는 신장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9. 배고플 때 나는 꼬르륵 이라는 소리는 위가 수축해서 음식을 밀어내어 장이 비워질 때 납니다. 또 이러한 꼬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장수 유전자인 세르토닌은 세포의 사멸을 더디게 만들어 푸른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그러므로 공복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뇌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10. 아침을 거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오전 금식은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오전 중에 소변과 대변 배설을 촉진하고 위를 쉬게 하므로 뇌를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11.
육식을 계속하면 세포의 신진대사로 생성되는 크레아티닌이나 요소, 질소 등의 노폐물이 증가합니다. 이것들을 배설하는 데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현미식을 하면 좋아집니다. 12. 인공투석을 처방받은 신장병 환자의 7~80%가 금식으로 완치되었습니다. 13. 간질환에도 금식이 최고의 자연치료입니다. 숙지로 간이 약해져도 3일 금식 또는 디톡스 요법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14. 몸이 무겁거나 쉽게 피곤해지거나 짜증을 내는 것은 간 기능이 피곤한 증상입니다. 15. 21일 금식을 하면 거의 많은 질병들이 완치될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 대학의 의학 박사 이사하라 유미는 공복 워킹이라는 책의 저자이며 혈액의 오염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혈액이 오염되어 상태가 나빠지면 우리 몸속의 기관이 비명을 지르며 이상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혈액의 오염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몸에 흡수된 동물성 단백질은 간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이 양이 많은 혈액 속으로 빠져나와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이게 된다. 그러면 산성으로 기운 혈액을 중화하기 위해 뼈나 치아에서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빠져나가고 그 결과 뼈와 치아는 미네랄이 부족해진다.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이를 알아차린 뇌는 공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호를 내보낸다. 이 상태에서 다시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혈액은 더 한층 혼탁해지고 노폐물은 증가하며 미네랄은 부족해진다. 그러면 뇌는 공복 신호를 내보내고 우리는 또 뭔가 먹게 된다. 동물성 단백질은 어떤 의미에서 마약과도 같다. 인간의 치아는 어금니가 62.5%, 앞니가 25%, 송곳니가 12%를 차지한다. 곡식을 갈아 으깨는데 적합한 어금니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육식동물보다는 초식동물에 가까운 존재임을 나타낸다. 신체 구조상 육식은 별로 필요 없다는 말이다. 위가 비면 백혈구가 활발히 활동한다. 배가 부를 때는 혈액 속에도 당이나 지방, 단백질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면 백혈구도 이러한 영양소를 먹기 때문에 숙주인 인간과 마찬가지로 만복 상태가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몸 밖에서 세균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 같은 유해 물질이 침입하거나 몸속에 암세포가 발생해도 이것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과식에 의한 면역력 저하 상태이다. 반대로 공복인 때는 혈액 속에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나 암세포 같은 내부의 적들을 발견하면 용맹무쌍하게 이들을 먹어치운다. 이것이 면역력이 높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긴 공복 상태를 만드는 것과 걷기를 통해서 체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유지하면 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되고 피로함도 빨리 극복하는 몸으로 만들어줍니다. 공복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오히려 백혈구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고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 등 초기 단계에서 퇴치해주며 몸속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이나 암세포 등도 먹어치웁니다.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예방과 치료는 육류와 가공식품을 자제하고 자연 음식을 즐겨 먹으며 혈액의 오염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혈액의 개선을 위해서는 간헐적 단식으로 공복을 장기간 유지하며 혈액을 맑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복의 습관이 많은 천재들을 만들었습니다. 피타고라스, 고대 그리스 수학자이자 철학자는 매일 소식을 하였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병은 과식에서 비롯된다. 되도록 적게 먹으라. 그러면 그대의 몸은 건강해질 것이며 정신도 드높아져 질병의 신도 그대를 어찌하지 못하리라. 소크라테스도 평소에 소식과 검소한 식생활을 했고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거쳐 1000건 이상의 발명을 해낸 천재 발명가 코너스 에디슨도 소식주의자였습니다. 평소에 검은 빵, 채소, 과일과 약간의 작은 생선 정도밖에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공복일 때야말로 머리가 맑아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반신이 약해진다는 것은 몸 전체가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하반신의 쇠약은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발바닥에는 신체 각 기관과 연결된 혈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즉 하반신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이사하라 유미 박사는 혈액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일을 한다. 그러나 인간의 심장은 주먹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자그마한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우리 몸의 혈액이 70%나 모이는 하반신은 심장에서 먼 데다 심장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릴 때는 중력을 거스르게 된다. 따라서 상당한 압력이 필요하다. 이 일을 도와주는 것이 발 하반신의 근육이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이러한 작용이 정맥을 압박해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밀어주는 펌프 역할을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젖을 짜는 동작과 비슷해 젖짜기 혈관, 밀킹 액션이라고 한다. 이 동작이 없으면 혈액은 심장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하반신이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던 것은 이 때문이다. 밀킹 액션으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은 크기가 큰 근육의 넓적 다리와 종아리 근육이다. 중년 이후 여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은 골다공증일 것입니다. 마치 무에 바람이 들듯 뼈에 구멍이 숭숭 나서 뼈가 약해지는 증상입니다.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의 여성이 폐경 후 칼슘 부족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저하되면서 골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을 걷기를 통하여 단련하면 동시에 뼈에도 힘이 가해져 단단해집니다. 제가 중년의 나이에 6시간씩 등산을 하며 공복을 즐기며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혈액이 깨끗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채식과 과일로 식단을 바꾸고 하루에 1.5식을 하면 좋습니다. 8시간 동안 먹고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습관도 추천합니다. 낮 12시에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저녁 8시 전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그 후 다음날 정오까지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위도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위가 쉬면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뇌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일하는 성인이나 공부하는 학생들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고 집중이 더 잘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습관은 걸으며 사색하기였고 두 번째 습관은 혈관 건강을 위한 공복 즐기기입니다.